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순서 함께 하실게요. 2부에서는 공수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네. 일단은 만평부터 보시죠. 만평. 이게 우리 박재동 화백의 만평이거든요. 경기신문에 연재하고 계신데 공수처가 이름을 바꿨어요. 공수표라고. 경찰 검찰 비리를 밝히라고 했더니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부터 때려잡고 있네. 검찰 공수처가 아니고 공수표. 박재동 화백의 만평. 정말 진짜 역대급 뒤통수 아닙니까? 공수처. 참,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부터 수사하다니. 참, 성역처럼 관리된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를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억울하게 이 민주화 투쟁했다가 탄압당한 정교조 선생님 복직시켰다고. 그게 권력형 비리래. 조희영 교육감한테. 그거 수사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김학의 지금 해외로 도망가는 거 잡겠다고 그거 수습하겠다고 동분서주했던 검사들 몇 명 있거든요. 이규원 검사랑 등등등. 이런 사람들 수사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쳤어. 아니 성역처럼 관리된 이 검찰 조직 수사하라고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더니 검찰 조직이랑 오히려 콜라보하고 자빠졌네. 얘네들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자빠졌어. 진짜 이런 역대급 뒤통수를 아이고 진짜 여러분 정말 진짜 기가 막히는 게요. 이게 조희영 교육감이 그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한 게 이게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아니 설사 부당했다고 쳐.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건 기자들 너희들 안 보이니? 이거를 개인의 무슨 권력형 비리처럼 몰아가고 있어. 이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 1호 수사가 말이 됩니까? 이 기자들이 이 해직 교사들 정상화 시킨 거를 무슨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들을 교사들로 뽑아준 것처럼 무슨 측근 비리 의혹 권력형 비리처럼 이런 식으로 제목 잡아서 기사 쓰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혀서 진짜. 와. 아니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투쟁하다가 그럼 해고된 그 교사들 그럼 그거 내버려 둘 겁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당장 복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화 아니야. 교육 정상화. 이게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개인 비리로 자기 측근들 교사로 만들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그래.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 권력의 실세입니까? 권력의 중앙이야?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해봤어? 검찰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권력 비리의 성역을 파헤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서울시 교육청이 권력형 성역이었습니까? 수사가 지금까지 수사의 문턱이 그렇게 높았어? 예전에 광노현 교육감은 잘도 털더만. 아니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왜 생겼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래서 검사들은 다 똑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괜찮은 검사이건 적폐 검사이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뜻을 몰라. 와 정말 이제 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개혁에 나서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검찰 개혁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 겁니까? 어디로 가야 이 끝을 봅니까 도대체? 아유 정말 차기 대통령은요 절대로 윤석열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하고 끈질기게 개혁을 추구할 대통령이 당선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셨지만 더 강력하고 끈질긴 대통령이 나와야 돼. 검찰개혁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거 민주진보 이 인사들 시민들이 우리 시민사회 자체가 특히 허재현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보복당하고도 남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도 벌써부터 보복에 나서는데 임기 말이라고. 이 문재인 정부 끝나면 아주 그냥 난리 나겠네. 참. 그 이규원 검사를 도대체 왜 수사하는데? 아니, 그래, 뭐, 김학의 씨, 뭐, 출금하는 과정이 약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쳐. 근데 정상 참작 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외로 도망가라게, 그냥 국가가 내버려 둬야 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참 그 논평을 잘해요. 저는 이 노회찬 의원의 이제 화법을 보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절차와 규정을 없이 산불을 껐다고 소방관 징계에 나서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사 받겠다고 지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 라고 내부에 기밀을 유출해줘가지고 김학의가 몰래 해외로 도망가려다가 잡혔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공항이 불타오르는 공항에서 산불이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공항에 난 산불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절차와 규정이 그죠? 웬만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일단 불이 번지는 건 막아야죠. 그거 막겠다고 이규영 검사가 동분서주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절차를 좀 어겼는지 어쨌는지 뭐 좀 있긴 있나 보죠. 그런 거는 그죠?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니까 설사 수사는 하더라도 기소유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도 선고유예를 하고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 아니야. 우리 공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요? 이딴 거를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에 나섰어.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 윤석열 때문에 정말 그죠? 1년 내내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생겼네. 어떻게 이 사건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검찰이 원래 잘 하던 거잖아. 이런 건 그냥 검찰한테 냅둬. 안 그래도 검찰이 수사할 거야. 왜 이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하는데? 니들 이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휴. 이 검찰 조직도 개혁시키기가 바빠 죽겠는데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또 개혁시키느라고 또 바빠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차기 대통령 잘 뽑으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리고 방송 마치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이 기사들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 드릴게요. 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런 기사들이 월요일자로 막 쏟아졌어요.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 노무현 재단 금융거래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 보도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야, 믿었던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거야? 본인 입으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 그럼 허지영 기자가 지금까지 근거가 있었다고 얘기한 건 다 뭐야? 이런 생각 드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가 뭐가 문제인지. 이게 어떻게 이 기사가 나왔냐면 무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인가? 뭐 이런 거, 이 보수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서울 서부지검에 무슨 수사를 받았는지 불기소 결정문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뭐가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무슨 법적 공방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들 법세련은 이제 불기소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얘네들 단체의 불기소 결정서를 이제 써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써놨나 봐. 일부러 써놓은 것 같아. 유시민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라고 불기소 결정문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딱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럼 뭐야, 확인도 없이 주장했다라는 거야? 한동훈이 수사하는 것 같다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즉 사정기관, 예? 사정기관을 상대로 노무현 재단, 이 재단 금융계좌가 이 거래 정보, 예, 이게 통보 유예 조치가 있네요. 이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들었던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 관계자를 통해서 우연치 않은 순간에, 예? 갑자기 그걸 알게 됐었다고요. 사정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관계자예요. 금융기관 관계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그분 괜히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유시민 이사장이 알아서 밝힐 일이에요. 저는 알고 있지만 말 못해. 다만 사정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에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지. 제가 그 당시에 이 금융계좌 거래정보 이 통보 유예 조치, 이거는 검찰의 뭐 관계자한테 들은 게 아니라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요. 누군지 밝히기는 어려워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다른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진술했겠지. 금융기관 관계자니까. 금융기관이 사정기관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도 좀 실수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통보해주면 안 돼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1년인가 2년인가가 그거를 말해주면 안 된다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아주 우연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 듣게 된 과정은 취재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하신 거야. 그 금융기관 관계자가.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어쨌든 그걸 들었고, 뭐야, 노무현 재단을 왜 수사해? 이거 한동훈이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동훈이 아니었던 거야. 다른 어떤 사정당국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곳에서 어떤 식의 수사를 했던 거예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1년인가 2년쯤 지나서 죄송합니다, 한동훈은 최종적으로 아닌 걸로 확인됐다, 미안하다, 깨끗하게 사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사정기관으로부터 이거 얘기 들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진술하는 거지. 그리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런 수사 정보를 유시민 이사장한테 간접적으로 흘려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럼 또 그거 갖고 불법이네 어쩌네 그거 갖고 유시민 이사장이 또 수사받고 처벌받는데 미쳤습니까? 사정기관이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한테 알려주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사정기관으로부터 재단 금융거래 통보 유예 요청 확인한 적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정기관으로부터 이거 확인하면 불법이라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진술을 가지고 이 법세련이라는 보수단체가 왜곡을 해가지고 막 보도자를 뿌린 거예요. 마치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선전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이 여기에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기사들을 엄청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막 진보, 진중권 같은 인사들은 또 막 구라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막 페북에서 선동하고 있더라고. 이 기사를 해석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치기 진보들의 말을 좀 걸러서 들으세요. 특히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판결문 해석할 줄 모르고 기사의 맥락을 이해할 줄 모르는 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난 진짜 솔직히 믿었지. 거의 20년 가까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겠거니 했죠. 근데 제가 기자 생활 한 12년 이상 하고,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팩트 체크 전문가가 되고 나서 진중권 씨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요, 재단 금융거래 통보 유예 요청을 사정기관을 상대로 확인한 게 아니라요, 금융기관의 모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정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적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기사감도 안 돼. 자, 이렇게 팩트 체크 해드리고요.
자, 허재현 기자의 수사바리스타. 하루라도 제가 좀 화를 안 내는 날이, 예전에 작년에 총선 이후로, 그죠? 총선 때, 그죠? 민주진보 진영이 압승 거두고 막 하하호호 웃어본 이후로 제가 정말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아이고 참. 그래도 네, 제가 뭐 화를 내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저와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허재현 기자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 네, 여기 방송 후원 계좌, 네, 여기다가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는 리퍼액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리퍼액트 정기 후원 회원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 허재현 TV 정기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허재현 TV에서 광고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사냥상삼,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 회사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허재현 TV 유튜브 제작비 마련에도 큰 도움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취재 열심히 하다가 또 좋은 뉴스 가지고 여러분 백브리핑 해드리러 찾아올게요. 더위 조금씩 시작되는데 건강 조금씩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